저희 조코피TV는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파니니,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NBA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그 선수를 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내가 몇 옵션으로 우승을 달성했느냐, 아니면 그냥 챔피언에 올랐느냐, 아니면 시즌 MVP에 몇 번 뽑혔느냐, 올 NBA 퍼스트 팀에 몇 차례 선정이 됐느냐.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즌을 대변하고 또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이렇게 쓰이기 때문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시즌 MVP라고 볼 수가 있죠. 시즌 MVP를 멀티 수상, 2번 이상 수상한 선수 가운데 정말 역사에 남지 않을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 시즌 MVP는 82경기, 혹은 NBA 정규 시즌 약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그 리그를 지배해야지 받을 수 있는 영예 가운데 하나인데, 시즌 MVP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쉽게, 아니면 그 시즌에 유독 뛰어난 선수가 많았다거나,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불운들이 겹쳐서 단 한 번도 MVP를 받지 못한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MVP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는 인간 하이라이트 필름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HHF라고도 불렀습니다. 휴먼 하이라이트 필름. 그러니까 인간 영상이 인간 하이라이트 필름이라고 아주 멋진 별명으로 불렸던 선수인데, 자, 이 선수는 단 한 번도 MVP에 뽑히지를 못했습니다. 자, 통산 기록을 살펴보면 1074경기에 뛰었고요. 24.8득점, 6.7리바운드, 2.5어시스트, 1.3스틸인데 말년에 까먹고도 이런 통산 평균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필드골은 46.1%, 3점은 더미닉 윌킨스가 전성기를 뛰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그런 기술은 아니었는데 31.9%였으니까 나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미닉 윌킨스가 함께 뛰었을 때 같은 동부에 누가 있었냐? 레리 버드, 마이클 조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미닉 윌킨스는 사실 NBA 파이널에도 진출하지 못했어요. 애틀랜타 호크스의 전력 자체가 약한 건 아니었는데 워낙 강호들이 많았다 보니까 윌킨스는 더 높은 곳을 가지 못했었죠. 자, 가장 MVP에 근접했던 시즌은 85-86 시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MVP는 레리 버드였고, 그리고 86년 보스턴 셀틱스는 우승을 달성을 했고, 86년 보스턴 셀틱스는 NBA 역사상 가장 강팀 가운데 하나다, 또 이런 평가를 받는 팀이었죠. 자, 이 당시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레리 버드가 25.8득점, 9.8리바운드, 6.8어시스트, 스틸 2개, 그리고 49.6%의 야투였고, 더미닉 윌킨스는 무려 30.3득점, 그 다음에 리바운드가 7.9개였고 어시스트 2.6개, 스틸 1.8개였습니다만 MVP 레이스에서는 2위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개인 퍼포먼스 자체, 특히 득점 자체는 윌킨스가 높았지만 이 당시에 보스턴 셀틱스는 너무 강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의 완성도, 그리고 80년대에는 정규 시즌 MVP의 소속팀 성적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 보스턴이 팀 애틀랜타를 압도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더미닉 윌킨스는 MVP를 받지 못했죠. 자, 하지만 더미닉 윌킨스는 25,000득점을 기록을 또 했고, 그리고 또 애틀랜타를 높은 곳으로 이끌지 못했지만 한 번쯤은 또 MVP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선수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강백호 자유투의 원조이자 1975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우승을 이끌었던 릭 베리도 MVP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MVP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통산 기록은 아주 뛰어났죠. 800경기 가까이 뛰면서 23.2득점, 6.5리바운드, 5.1어시스트, 토탈 패키지였습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했고 손도 빨랐어요. 스틸도 2개를 기록을 했는데, MVP에 가장 근접했던 시즌은 74-75 시즌이었습니다. 이때 MVP는 밥 메가두라는 선수였습니다. 과거에 마이애미 히트에서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가 뭉쳤을 때 그때 어시스턴트 코치로 국내 농구 팬들에게 잘 알려져 있죠. 자, 이때 밥 메가두는 34.5점, 14.1리바운드를 받았습니다. MVP를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MVP를 강탈당했다는 수준은 절대 아니고, 2위가 데이브 코헨스, 셀틱스의 전설이었고, 또 훗날 이제 감독도 했었죠. 20.4득점, 14.7리바운드, 4.6어시스트. 빅맨인데 아주 패스가 좋았고 필드골 성공률은 좀 떨어졌지만 또 팀의 성공과 함께 MVP 득표 2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엘빈 헤이즈, 역시나 빅맨이었죠. 평균 23득점, 리바운드 12.2개, 그리고 야투는 44.3%로 좀 낮았습니다만
메가드 코엔스, 엘빈 헤이즈, 70년대를 빛냈던 빅맨들에게 릭 베리가 모두 빌렸습니다. 자, 하지만 릭 베리의 기록을 살펴보시면 30.6득점, 5.7리바운드, 6.2어시스트. 거의 뭐 마이클 조던 기록이죠. 스틸이 무려 2.9개였습니다. 자, 하지만 릭 베리는 결국 커리어 내내 MVP를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바로 이 시즌 74-75 시즌 우승을 달성을 합니다. 1975년 릭 베리가 거의 뭐 최고의 원맨팀 우승이라고 일컫는 연도가 75년이거든요. 그로부터 40년 뒤 2015년에 커리, 탐슨, 그린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다시 한번 우승을 안깁니다. 그래서 40년 전이 바로 릭 베리의 우승 시즌이었죠. 자, 그리고 존 하블리책입니다. 자, 존 하블리책은 NBA 역사상 최고의 식스맨으로 불립니다. 통산 1270게임이나 뛰었고요. 식스맨으로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경기에 출전을 했지만 평균 20.8득점, 6.3리바운드, 4.8어시스트, 1.2스틸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필드골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7일 시즌이 아쉬웠죠. 이때 MVP는 카림 압둘자바, 요 당시에는 이제 미러키스트였기 때문에 루 알신더였는데 압둘자바의 기록은 뭐 34.8득점, 16.6리바운드, 4.6어시스트였습니다. 어마어마했죠. 필드골 57.4%. 2위가 제리 웨스트. 야, 제리 웨스트는 진짜 2등에 뭐 신물이 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때도 2위를 했네요. 3위가 윌트 체인벌린인데 14.8득점이었지만 리바운드 19.2개, 어시스트 4개. 팀 플레이어로 거듭난 이후의 체인벌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하블리책 27.5득점, 8.2리바운드, 7.5어시스트. 거의 뭐 루카 돈치치 같은 활약이었죠. 45.8%의 야투, 그리고 MVP 득표는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로 식스맨으로 나서면서 MVP를 받는 경우는 없죠. MVP를 받았다가 식스맨상을 받는 경우는 있는데 하블리책 같은 경우에는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당대에 뛰어난 선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5위는 스카티 피펜입니다. 자, 스카티 피펜은 1178경기, 16.1득점, 6.4리바운드, 5.2어시스트. 그리고 엄청난 대도였죠. 퀵핸즈, 액티브핸즈의 표본이었습니다. 스틸 2개, 필드골 47.3%, 3점이 조금 약했지만 뭐 단점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웠습니다. 32.6%를 기록을 했는데 93-94 시즌이 MVP에 가장 근접했었어요. 93-94 시즌이면 마이클 조던이 야구하러 갔을 때였고 이때 스카티 피펜이 홀로 서기로 나서면서 시카고 불스를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이끌었습니다. 55승 이상을 기록을 했으니까. 자, 이때 그런데 MVP가 누구였냐? 하킴 올라주언이었습니다. 27.3득점, 11.9리바운드, 1.6스틸, 3.7 블락샷. 그리고 2위가 데이비드 로빈슨, 피펜과 동갑이죠. 29.8득점, 10.7리바운드, 와, 어시스트 4.8개, 스틸 1.7개, 블락 3.3개. 90년대에 이 올라주언과 데이비드 로빈슨의 강점은 공중볼도 잘 쳐냈고 플로어에 붙어있는 그런 볼들도 굉장히 잘 훑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스틸과 블락, 저 스탯의 합계가, 허슬 수치의 합계가 5가 넘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스카티 피펜, 마이클 조던이 없었지만 평균 22득점, 리바운드 8.7개, 어시스트 5.6개, 스틸이 무려 2.9개였습니다. 필드골도 49.1%니까 커리어보다 훨씬 높았고요. 이때 피펜이 아쉽게도 MVP 3위에 올랐습니다만 이때 올스타 MVP를 받았습니다. 빨간 신발을 신고 나와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때는 빨간 신발을 신지 못했거든요. NBA가 막았었어요. 색깔이 강렬한 신발을 못 신는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펜이 올스타전 때 빨간색 신발을 신고 와서 94년 올스타 MVP 뽑혔죠.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94년 올스타전 미네소타에서 열렸을 텐데 그때 MVP를 받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패트릭 유잉도 MVP가 없었죠. 제가 90년대에 뭐 올라주언과 더불어서 가장 좋아했던 빅맨이었는데 자, 통상 기록 보시면 1183경기, 21득점, 9.8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그리고 블락샷이 2.4개, 필드골이 50.4%였습니다. 자, 1992-93 시즌 MVP 레이스에서 4위였습니다. 보시면 찰스 바클리, 하킴 올라주어, 마이클 조던, 패트릭 유잉인데 이 4명이 전부 다 동년배죠. 바클리, 올라주어, 마이클 조던은 63년생, 패트릭 유잉은 이 선수들보다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많았는데 4위였습니다. 유잉의 기록을 보시면 24.2득점, 12.1리바운드, 1.9 어시스트, 블락샷 2개, 그리고 소속팀 뉴욕의 성적도 굉장히 좋았었죠. 우승에 상당히 가깝게 다가왔던 시점이었지만 동년배 선수들이 전부 다 최전성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MVP를 찰스 바클리에게 내주고 말았죠. 찰스 바클리는 25.6득점, 12.2리바운드, 5.1어시스트였는데 스틸과 블락도 한 개씩을 넘겼고요. 필라델피아에서 불만만 내비치다가 피닉스 선즈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피닉스 선즈로 트레이드가 되자마자 첫 해에 MVP에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그리고 유잉은 이때 이후로 결국에는 MVP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 드웨인 웨이드가 정규 시즌 MVP가 한 번도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쉽죠. 1054경기 뛰면서 22득점, 리바운드 4.7개, 어시스트 5.4개, 스틸 1.5개, 필드골은 48%, 3점이 조금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워낙 뭐 돌파라든지 골 밑에서의 마무리 솜씨가 좋은 선수였죠. 가장 MVP에 근접했던 시즌은 08-09 시즌이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뭉치기 전이었는데 이때는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 소속이었죠. 르브론 제임스는 28.4득점, 7.6 리바운드, 7.2 어시스트, 1.7 스틸, 1.1 블락샷, MVP 1위 올랐고 팀 클리블랜드의 성적도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코비가 2위였고요. 26.8득점. 3위가 드웨인 웨이드였습니다. 이때 30득점을 넘겼기 때문에 웨이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울 수가 있었죠. 하지만 경쟁자들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르브론과 코비였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도 이 당시에는 뭐 30살 최전성기를 맞았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죠. 자, 2008-2009 시즌이 드웨인 웨이드 입장에서는 뭐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득점 왕에 올랐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평균 30점을 넘겼었고요. 또 NBA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올 수비팀, 올스타, 그리고 디포이도 무려 3위. 웨이드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시즌이었는데 상당히 좀 아쉽게 됐습니다. 웨이드에게는 정규 시즌 MVP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배드보이즈의 리더였죠. 아이지아 토마스입니다. 아이지아 토마스는 NBA 통산 1000경기는 뛰지 못했지만 NBA 챔피언 2회, 그리고 19.2득점, 9.3 어시스트, 1.9 스틸, 뭐 크리스 폴, 그 다음에 뭐 스테픈 커리, 그리고 뭐 제이슨 키드, 좋은 선수들이 많았지만 80년대를 대표하는 그런 포인트 가드는 아이지아 토마스였죠. 그래서 90년대에 뭐 제이슨 키드, 뭐 스티브 내시, 그리고 또 뭐 그 이후에 굉장히 좋은 뭐 케빈 존슨이라든지 이런 좋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토마스가 당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였습니다. 자, 1983-84 시즌에 레리 버드에게 밀렸습니다. 자, 레리 버드는 이 당시가 이제 5년 차였는데 처음으로 MVP를 수상을 했어요. 이후에 MVP 3연패를 달성을 했죠. 그러니까 MVP 3연패의 시초가 됐던 때가 83-84 시즌이었고요. 이때 레리 버드는 24.2득점, 리바운드가 10.1개, 어시스트가 6.6개, 어시스트는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팀 성적은 뭐 워낙 훌륭했었고요. 아이지아 토마스도 뭐 이 시즌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MVP 투표는 전체 5위였어요.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 MVP 투표가 가장 높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레리 버드를 비롯해서 다른 선수들에게 밀렸었습니다. 자, 이때 기록이 21.3득점에 11.1 어시스트, 2.5 스틸이었으니 평균 뭐 20을 가볍게 기록을 했었고 그 이듬해까지 총 4년 연속 20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에 최고의 커리어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우승을 달성했을 때는 조금씩 기량은 내려왔지만 원숭미 그리고 승부사로서의 기질을 내보였을 때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레리 버드, 그 다음에 뭐 동부 컨퍼런스에 뭐 도미니크 윌킨스, 마이클 조던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았었잖아요. 결국 아이지아 토마스는 정규 시즌 MVP를 한 번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정규 시즌 MVP를 받지 못한 선수 가운데 뭐 가장 뛰어나다 이런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자, 존 스타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존 스타턴 1504게임을 뛰었습니다. 우리가 대충 계산해 봅시다. 한 시즌이 82경기잖아요. 80경기라고 치고 1504게임을 뛰려면 80게임씩 20년을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존 스타턴의 저 평균 기록뿐만 아니라 통산 출전 경기, 통산 어시스트, 통산 스틸 기록은 아마 깨지지 않을 겁니다. 쉽게 깨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180 뭐 한 5cm 전후에 정말 운동 능력도 별로 없는 이 작은 백인 포인트 가드가 필드골이 무려 51.5%였습니다. 그만큼 슛이 정확했어요. 3점은 38.4%. 만약에 스타턴이 현대농구에서 뛰었더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물론 뭐 정말 아저씨 같은 외모라든지 또 너무나 교과서적인 그런 슈퍼 때문에 인기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아이코닉한 인물이 될 수도 있었어요. 시대를 저는 앞서간 선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88-89 시즌에 MVP 레이스에서 존 스타턴이 7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가 매직 존슨이었는데 22.5득점, 12.8 어시스트, 1.8 스틸. 자, 존 스타턴도 이해 못지 않았습니다. 평균 17득점, 어시스트가 무려 13.6개였고요. 스틸이 3.2개.
야, 뭐 그냥 쿼터당 하나씩 그냥 볼을 빼앗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필드골이 53.8%, MVP를 7위로 마치긴 했는데 존 스타턴을 낮게 보는 그런 시선의 가장 큰 논거는 시대를 지배한 적은 없었다. 단지 꾸준했을 뿐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존 스타턴이 1990년대 들어서기 전까지는 또 이런 괴물 같은 기록을 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엘진 베일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엘진 베일러는 뭐 NBA를 대표하는 콩라인인데 846경임을 뛰면서 27.4득점, 13.5리바운드, 4.3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 기록도 뭐 기똥차입니다. 자, 하지만 마이클 조던이 태어났던 1963년 MVP 레이스에서는 아쉽게도 2위에 머물렀습니다. 1위가 바로 빌 러셀이었는데 빌 러셀은 뭐 이 당시가 최전성기였죠. 그래서 16.8득점에 23.6리바운드, 4.5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엘진 베일러는 34득점에 14.3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지만 팀의 완성도가 결국 보스턴이 더 좋았고 팀 플레이어의 표본이었던 빌 러셀이 결국 엘진 베일러를 제치고 MVP를 차지합니다. 자, 베일러 입장에서는 뭐 LA 레이커스에도 동상도 건립이 됐고 영구 결번에도 선정이 됐지만 시즌 MVP가 없다는 게 상당히 또 아쉬운 선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리 웨스트입니다. 제리 웨스트. 야, 정규 시즌 MVP가 없어?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애석하게도 정규 시즌 MVP는 없었습니다. 통산 932게임을 뛰면서 27득점, 5.8리바운드, 6.7 어시스트. 슈팅 가드도 보고 포인트 가드도 볼 수 있었던 아주 훌륭한 듀얼 가드였는데 MVP에 가장 근접했었던 시즌이 1969-70 시즌이었습니다. 이 당시 MVP는 뉴욕 닉스의 빅맨 윌리스 리드였는데 진짜 간발의 차로 놓쳤어요. 리드가 21.7득점, 13.9리바운드 그리고 어시스트 2개로 MVP에 오른 반면에 제리 웨스는 평균 31.2득점, 7.5 어시스트 여기에 가드로서 49.7%의 필드골을 새겼습니다만 아쉽게도 한 끗이 모자랐죠. 그리고 이 시즌에 뉴욕 닉스와 윌리스 리드는 처음으로 우승에 입맞춤합니다. 70년과 72년에 우승을 했으니 우승의 시초가 됐던 해였죠. 윌리스 리드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해였고 제리 웨스트에게는 굉장히 아쉬웠던 1970년으로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시즌 MVP를 받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수 10명을 만나봤습니다. 혹시 제가 건너뛴 그런 선수들이 있다면 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